네, 추석 연휴 이후에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치사를 비롯해서 대부분 세계 경제를 예측하는 전망사에서는 미국의 재정 절벽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큰 변수로 꼽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특히 추석 이후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오늘 그 미국의 주가는 오르긴 했습니다만, 장중 흐름을 제가 지켜봤었는데요. 오늘 그 장 초반에는 굉장히 스페인의 호재가 있었고요. 미국의 그 제조업 결과 예상치보다 붙들기 때문에 전일에 대비해서 160포인트 정도 올랐다가 마지막 무렵에는 역시 경기 문제, 또 미국의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회계연도가 새롭게 시작됨에 따라서 미국의 그 재정 절벽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하지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한 70포인트 정도 상승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에 사실상 리카르도 IMF 총재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세계 경기의 경기 둔화 문제, 또 보호주의 움직임, 보호적인 환율 전쟁까지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국제금융시장에 많이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 기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미국의 그 제조업 지수는 예상의 결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중국은 그 제조업 지수가 2개월 연속 50밑을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 그 경착륙 문제, 오늘 유일하게 그 조선일보가 이렇게 신문이 나왔었는데요. 네. 아마 경제면에 아주 큰 이슈로 다룬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경착륙 문제, 그리고 지도자 교체 문제, 이런 것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역시 미국도 대선 결과가 이제 지금 가시권에 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역시 집권당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 절벽 문제가 하지슈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으로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과 함께 경제 핵심국의 유로랜드 핵심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안 좋게 나왔다는 데 따라서 스페인 문제에 대해서는 디폴트 우려, 전면 구제 가능성, 이런 것이 사실상 지금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마지막 버팀목에 해당되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가 지금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유럽 위기가 실물 경제 전이 된다면 앞으로 증시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하는 이런 것이 추석 이에 하지슈로 떠오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기관들은 미국의 재정 절벽을 최대 변수로 보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미국의 그 재정 문제가 아마 당분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귀에 많이 들리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역시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에 세계 3대 기관의 하나인 유럽의 피치사가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를 하지슈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절벽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2분기 확정치가 1.3% 떨어졌어요. 잠정치가 1.5%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결과적으로 경착륙에 빠지는 게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은데, 물가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해서 버냉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물가가 안정세에 있다. 이렇게 오늘도 경제인 클럽에서 3자 양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물가를 포기한 거 아니냐 했을 때 물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가가 안정돼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경제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게 아니냐, 위험상.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1.3%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벌써부터 일본의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재패나이제이션, 즉 일본 경제화처럼 물가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는 무력화 증세에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해석하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제3자 입장인 유럽의 피치사가 미국 경제 경착륙, 디플의 가능성, 이런 것을 얘기한 상태거든요. 또 버냉키 의장이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Q3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 세력, 반발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 이면에 있어서는 다른 측면에서 오늘 시간은 제가 이제 여기에 경제클럽의 연설을 이렇게
미국의 SNBC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비중 정도로 본다면 Q3에 대한 비판 정도의 시간보다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떨어지는 아니냐, 또 물가에 대한 우려 있는 게 아니냐, 중앙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 재정 절벽 문제 하느냐, 이 점이 더 시간을 많이 갔거든요. 오늘 클럽에서는 이렇게 한국경제TV 앞에 전해주신 분 입장에서는 Q3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런 입장입니다는 오히려 재정 회계연도 시작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해서 아마 버냉키 장이 디펜스하는 것을 인식하는데, 여기서 보면 버냉키 장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위기와 함께 미국 경제 회복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절벽입니다. 그래서 더블 배드 뉴스, 오늘도 이 표현을 같이 사용했는데요. 더블 배드 뉴스는 유럽위기와 함께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가 통화정책의 당국자인 버냉키 입장에서도 향후 미국 경제 향방에 가장 중요한 이런 갈림길로 지적하는 것은 아마 이런 문제가 글로벌 증시의 최대 이슈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대부분 기관들이 최대 악재를 꽂고 있는 미국의 재정 절벽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정 절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정 절벽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해주는 사람마다 이렇게 뜻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렇게 주로 구성된 이런 그 합중국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조세에 대해서 대부분 다 국민들이 인색하죠. 아마 진행자께서는 세금을 내는데 좀 이렇게 반기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는 대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을 내는 데는 인색하고, 재정 지출은 거시경제학에서 보면 임금과 함께 한번 올리면 떨어지기 어려운 다운워드 리전,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안 내되 지출한 것은 떨어지지 어렵으니까 거기에 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주지사 이렇게 해서 할 때에 정책 파워플레이즘을 때에 재정 지출이 장고득을 하는데요. 이걸 연방 정부 측면에서 이게 통제하지 않은 법정 한도를 정해지지 않으면 주 정부가 이렇게 전부 뱅크럽시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정 한도를 설정해서 디스포션 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그 법정 한도에 꽉 차면 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지출을 서서히 삭감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삭감해야 된다. 절벽처럼 삭감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경제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측면에서 재정 절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려대로 재정 절벽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질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요. 이 통화정책은 경제 민감도, 우리가 케인존의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에서 금리를 떨어뜨리더라도 소비라든가 투자의 일라스틱 문제에 의해서 통화정책이 효과가 좌우되는 측면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차 걸린다는 점. 그래서 커저리 테스팅 보면 6에서 9개월 정도 시차를 갖고 있는 점. 두 번째는 정책의 효과가 상당 부분 이 아무리 정책 의도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 정책 수용층의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결국 의존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재정 정책은 뭐냐면 가장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번 지출하면 과거 1930년대에는 한번 지출하면 2배 이상의 재정 지출 효과가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1.6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가 큰 재정 지출을 삭감한다면 결국은 급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렇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측면에서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큰 재정 지출을 만약에 절벽처럼 삭감한다면 미국 경제 앞날은 굳이 시청자 여러분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지금 1.3%로 잠재 성장률보다 오큰 법칙에 의한 GDP 갭에서 마이너스 1.7%포인트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 상태에서 보면 재정 지출이 삭감할 때는 상당 부분 이것이 경제에 곧바로 경착륙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지금 이 문제가 가장 증시에서 이렇게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언급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부쩍 버냉키 의장이 재정 절벽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이러니컬 현상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 재정 정책은 행정부가 담당하고 통화 정책은 이렇게 버냉키 의장은 FRB가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이렇게 보면 견제와 균형 원칙이 잘 돼 있고 FRB 입장에서는 중립성을 지켜서 될 수 있는 대로 재정 정책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데요. 요즘 유독히 FRB의 입장에서 특히 베어넌키 입장에서
재정 문제를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설에서 보면 시간을 많은 부분을 이런 재정과 관련된 문제를 하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리 통화정책에서 애를 쓴다 하더라도 더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재정지출 측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은 Q3 같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추진하는 이 정책의 효과가 결국 무력화된다는 얘기거든요. 현 시점에서 사실상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때는 버냉키 의장의 교체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좀 내는 데 있어서는 역시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재정정책의 좀 코디네이션, 즉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재정정책에서 코디네이션인데 가장 당면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지출 사이드에서 사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재정 절벽 문제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 원칙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버냉키 입장에서도 사실상 다른 정책 단계 문제라 할 수 있는 이런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오늘도 사실상 이렇게 연설에서 보면은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지치로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 하는 양상이 좀 애처롭다. 이렇게 CNBC에서 이렇게 방송에서도 진행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었는데요. 사실상 그게 지금의 버냉키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애처로운 버냉키 입장 앞으로 사실상 악몽에 시달릴지 아니면은 미국 사회에서 위기를 극복한 영어로 극복할지는 지금 하나에 보면 크로스로드, 임계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버냉키 입장이 왜 재정 문제를 건드리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이 재정 절벽에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예상된 시나리오들이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롬니와 오바마가 갖고 있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재정정책 측면에서 명확한 입장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위기 극복, 그 다음에 경기 회복, 그 다음에 체감 경기 개선에서 경제 문제 이슈되기 때문에 양당 간의 공약에서 대립이 된다면은 특별히 대립되는 것은 사실상 이 재정정책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재정정책 문제 실패면 롬니가 유리한 거고 성공했다 그러면 오바마가 유리한 거고 이런 입장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재정적 분야에서 양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크루그만 독트린대로 재정 적자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하는 이러한 크루그만 입장을 지금 선택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롬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의 로코프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재정 적자가 발생했을 땐 지출을 삭감시켜야 된다 하는 긴축을 강조하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게 양당 간의 대립에 있어서 사실 그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때는 모르겠습니다는 공화당이 당선될 때는 아무래도 이 문제는 재정적 문제는 당분간 미국 경제에서 큰 이슈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가시권에 들어온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 그 다음에 민주당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재정 절벽,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재정 절벽을 계기로 많은 결과들 그리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이 많긴 한데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네,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증시의 재료가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석에 대부분 기관들이 이 문제를 꼽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경기 회복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바마가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외신에서 보면은 미국의 그 선거인 단수가 538명인데요. 그 중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사실 271석을 확보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반석을 지금 확보한 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 정도로 보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경험을 보면 대체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는 약화시킬 수 있겠습니다는 중요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경기는 회복돼야 된다. 아무리 이렇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재정 절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좀 삭감화돼도 미국의 재정 수입 구조 보면 경기가 회복될 때 재정 수입은 더 올라가는 일라스틱 문제가 일보다 큰 소위 누진적 구조를 cumulative income tax 분을 갖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정 절벽 문제가 줄어들지 우려가 불식되려면 경기는 회복돼야 되는데요. 아직 경기는
이렇게 뚜렷한 회복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 이후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 재정 절벽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